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발 엉터리 뉴스 오늘 두 번째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미국 각 대학에서 반이스라엘 데모가 이렇게 뭐 전국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사실 미국의 압도적인 분위기는 이스라엘 지지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트럼프 관련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뉴스 보면은 트럼프하고 바이든은 박빙인 거다처럼 이렇게 대충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나온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국민들한테 아주 그 심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미군이 철수한다라는 얘기가 뭐 우리 사회에 아주 널리 만연돼 있는데 이것은 도무지 국제정치학적인 그런 그 언급들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그 주제를 트럼프와 바이든의 박빙 이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뉴스고 트럼프 당선이 되면은 미군 철수한다 이것도 문제가 많은 그런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언론들이 왕년에 정말로 권위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 신문사 기자들, 신문사 민환 기자들은 인류대학 교수보다 더 권위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라든가 타임지 또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이런 잡지들이 정말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몇십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는 정말 이 잡지를 봐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가 1960년 이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금년까지 17번이 있는데 17번 중에서 16번을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신문은 그 선거 직전에 우리는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항상 후보를 발표하는데 이번에도 뉴욕타임즈가 민주당의 바이든을 지지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떻게 64년 동안 한 당만 지지할 수가 있느냐는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잠깐 해드렸습니다. 네, 타임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저거는 보도가 아니라 견해 또는 선거 운동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의 후보가 됐을 때 16명을 물리치고 됐을 때 이제 트럼프가 녹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거하기 한 열흘 전에 트럼프는 완전히 망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잡지지만은 선거하는 해 5월 달이죠. 2016년 5월, 2016년 그때 트럼프가 승리한다면은 그것은 미국의 비극이 될 거다. 이것이 보도입니까? 견해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다 당선이 됐으니까 저것이 보도라고 봤었으면은 저거는 엉터리 보도가 되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는 그냥 받았어요. 이번에 그 부유한 한국을 미국이 왜 도와주느냐. 그리고 김정은은 비전 있는 사람. 저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맥락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막 시끄럽게 떠들 때 한 얘기인지 조용한 교실에서 조용한 정말 집무실에서 참모들하고 얘기하면서 한 것인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한국을 방어해? 미국이 한국을 뭐 이뻐서 방어해 주는 겁니까? 미국한테 좋으니까 방어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도 인터뷰에서 한 말은 맞아요. 타임지에서. 그런데 타임지가 왜 저 인터뷰를 했을까? 저는 저 잡지를 보면서 아하 이것은 트럼프를 엿먹이기 위한 그런 인터뷰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미국의 당파적인 그 언론들을 우리가 생각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그런 경향이 높은데 이런 것에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오죽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우리나라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이제 한 유튜버가 한국 기사에 속지 마세요. 트럼프가 앞서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저거 거짓말은 아니라고. 거짓말은 아니고 트럼프가 지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그런 것이 소개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앞서는 것은 잘 소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밀리고 있거나 박빙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제 보이죠. 볼까요? 우리가 그
최근에도 제가 요새는 방송국들이 또 유튜브를 하는데 뭐 뉴스 보기는 편합니다. 작게 잘라주니까. 철석같이 믿은 동맹이 발칵 뒤집힌 일본. 저건 또 무슨 얘기일까? 예, 저거 보면은 그냥 싱겁게 그냥 쓴웃음 짓는 그런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불법 이민이 1,000만 명 왔다면요. 그 자기를 옹호하기 위해서 인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나라는 이민을 안 받기 때문에 돈을 잘 못 벌고 미국은 이민자들이 와서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었다. 뭐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뉴스가 우리나라 그 유튜브 큰 방송국의 유튜브에 철석같이 믿은 동맹이 발칵 뒤집힌 일본. 뭐 발칵 뒤집힌 것도 아니고 저 주제는 철석같이 믿고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나온 것이죠. 한국이 미국 산업 다 뺏어갔다. 트럼프 대체 왜 이래? 저거 연설문 보면은 우리가 그 연설문 다 지금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그 썸네일을 달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국 뉴스 덩태리가 많아요. 인디펜던트 스타라고 저 뭐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이든 인설트 ally, 바이든이 동맹을 모욕했다. 동맹 거기 일본 하나죠. 일본, 인도, 러시아는 이민을 안 받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이민을 받기 때문에 미국은 잘 사는데 걔네들은 못 살아. 그건 또 인설트도 아니에요. 인설트는 모욕주다라는 뜻인데 국가의 성격이 다른데 미국은 이민으로 만든 나라죠. 그러니까 이민으로 만든 나라니까 이민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말이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나라는 스타일이 다른데 일본이 미국 같은 그런 이민을 받고서 나라가 하나로서 유지가 되지 않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새겨서 봐야 되는 뉴스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신문에는 바이든을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이 말이죠. 최근에 남한 대통령을 김정은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저거는 완전히 이인지 문제고 큰일 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도 그 우리나라는 미국 언론에서 안 나오니까 트럼프가 이상한 말한 거는 난리가 나고 바이든이 이상한 말을 하면은 다 침묵을 지키고 이래가지고서 지금 미국 정치가 어떻게 돼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KBS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 박빙이래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37%로 동률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보면 와 이거 참 누가 이기는지 손에 땀을 쥐게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죠. 같은 시기에 나온 미국 뉴스들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데이터들. 예. 바로 같은 때예요. 그런데 전국을 보니까 37대 37이 아니라 트럼프가 49, 바이든이 43으로 나오더라. 그리고 CNN은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는 방송국인데 CNN에서 여론조사한 역사상 트럼프의 우위가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난 적은 처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37대 37인데 미국 뉴스는 49대 43으로 트럼프가 앞선다라고 나오죠. 다자 대결할 경우에도 트럼프가 42, 바이든 33,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라고 지금 그 33대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죠. 16%. 이것도 트럼프가 제일 앞서는 거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라스무센 리포트 또 같은 때 한 거예요. 트럼프는 48%, 바이든은 36%. 거의 두 자리 숫자가 앞서서 야 바이든이 지금 뭐 안 될 것 같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또 같은 무렵이에요. 이건 5월 14일자로 나왔는데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 의하니까 지금 미국은 뭐 무조건 민주당 찍는 주들이 있고 무조건 공화당 찍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주 스윙 스테이트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결국 누가 당선이 되느냐를 결정짓는데 지금 스윙 스테이트를 보통 6개, 7개 정도로 보는데 그중에서 5개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유리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보세요. 지금 이거는 그 뉴욕타임즈에서 조사한 거를 폭스뉴스가 이제 인용해서 보도한 겁니다. 그 6개 중에서 한 군데 빼놓고 미시간 빼놓고는 전부 트럼프가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같은 시대에 했던 뭐 다른 걸 보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자기 그 트윗에도 올린 겁니다. 트윗이 아니라 이제 X죠. 예, 미시간에서도
앞서는 거로 나와요. 그리고 뭐 아리조나,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 뭐 전부 그냥 보통 앞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 하고 우리나라 KBS에서 보도된 지금 박빙이다. 37대 37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실제에 더 가까운 것인지 판단하기가 참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미국의 다수를 반영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결국 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은 파리드 자카리아. 저 사람은 국제정책 박사입니다. 아주 그 좋은 책들도 여러 권 썼고 인도계 미국인인데 CNN의 그 앵커죠. 이 사람이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바이든이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에 민주당은 직시하라. 너네들이 지금 이기는 거로 착각하면 안 된다. 특히 트럼프는 경합주에서 다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에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한 말이에요. 나는 여론조사가 정확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대체로 트럼프를 과대평가하기보다는 과소평가한다. 트럼프가 30%면은 실제로는 30%보다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샤이 트럼프라고 그러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좀 쑥스러워 보인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는 트럼프 지지합니다라고 대답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저분은 거꾸로 샤이 바이든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숫자는 지지할 수 있는 맥시멈을 얻은 것이고 트럼프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해야지 맞는 것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주류 이론입니다. 예. 저 사람은 자카리아 is notoriously anti-Trump. 아주 트럼프를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가 지금 재판받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거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예. 저 사람은 어떻게 분석했는지 보세요. 지금 쉬지 않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쉬지 않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못쓸 인간이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지금 분노에 쩔어가지고 점점 더 단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트럼프를 낙마시키려고 재판하고 그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파리드 자카리아 박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분석에 적극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지금 내가 잘 아는 참 아주 정보의 정보통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두 분 다 북한 문제는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무시 정책, 공화당은 개입 정책.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이고 북한에 개입하는데 다음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북한을 비틀어 놓을 겁니다. 북한을 비틀어 놓을 거예요. 바이든은 무시 정책이고, 아주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나온 글인데 제가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며칠 전이죠. 지난 토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재판을 받고 바쁘다가 잠깐 비는 날 뉴저지에 있는 바닷가에서 유세를 하는데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만 명. 미국 같은 나라는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다.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알아서. 그런데 10만 명이 나갔습니다. 뭐 여러분 사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뉴스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냥 흥분해갖고 얘기하다가 4만 2천 명의 군인, 주한미군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대가를 내지 않습니다. 나는 돈 많이 받는 거로 바꿔놨는데 바이든이 다 바보같이 또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저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보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이든은 바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만 2천 명? 얼마 전에 타임지 인터뷰에서는 4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난 저 사람이 저거를 한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저거 안 지켜줘도 돼.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또 그다음 얘기가 한국이 미국 사람 다 가져갔대요. 한국이 다 뺏어가. 대놓고 시즌2 경고. 우리나라 뉴스에 어투가 저렇습니다. 한국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조선 산업을 가져갔고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고 우리가 가져갔습니까? 저건 트럼프가 그냥 유세하면서 저기는
수업 시간이 아닙니다. 대학원 수업 시간은 특히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 수업 시간도 아니에요. 10만 명 와거라 그렇게 논대 가지고 선거하면서 상대방 막 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한국 문제가 나온 것이죠. 한국 문제만 나온 게 아니라 별의별 문제가 다 나왔는데 거기서 나왔던 뭐 몇 가지만 한번 봅시다. 내가 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인용하는 것은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한 말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이냐 혹은 그냥 흘려가도 되는 말이냐 이걸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가 말이죠. 바이든을 욕을 했는데 10만 명 앞에서 전 세계가 바이든 보고 웃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토탈 모론이에요. 토탈 모론은 뭡니까? 모론이라는 거는 멍청이, 바보, 천치 그런 뜻이죠. 토탈. 완벽한 바보예요. 완벽한 바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 대통령 못한 사람이 10명 있는데 바이든은 그 못한 사람 10명이 못한 거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못해 해서 미국을 망신 주고 있는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거기에 뉴저지주다 보니까 뉴저지주에 공화당 주지사가 있었는데 크리스 크리스티라고 아주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 이번에도 나왔었고 몇 년 전에도 나왔었죠. 트럼프한테 결국은 경선에서 안 됐는데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fat pig라고 얘기했습니다. fat pig. fat pig가 뭡니까? 뚱뚱한 돼지라는 소리죠. 저 사람이 얘기한 레벨이 트럼프가 이 뉴저지 바닷가에서 백사장에서 10만 명 많고 한 그 언어의 레벨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타임지에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군 철수한다고 그랬는데 저 글 전체를 미국 사람 기준으로 읽으면 83분 걸리는 글입니다. 83분 동안 읽으면 다 읽는데 거기에 그 한국에 관해서는 한 뭐 10줄 정도 나왔나요? 근데 그 10줄이 우리나라한테는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한국 전체가. 여기서 그러고 그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프리라이더. 그러니까 그냥 돈 안 내고 미국한테 안보 의존하는 사람을 아주 경멸하는 인간이 트럼프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 말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한 10줄이나 되나요? 한국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은 지금 김정은이가 점점 더 전쟁할 가능성이 많은데 트럼프는 한국이 돈 더 내지 않으면 위드드로우 철군할 거야. 우리는 거기에 4만 명이나 있지. 근데 기자가 친절하게 트럼프는 28,500명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거기 왜 군대가 가 있는 거야? 아무런 메이크 센스하지 못하잖아.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왜 남을 방어해 주지? 그리고 한국 부자잖아. 제가 논리적으로 말해볼까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방위해 주기 때문에 미국에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어떤 멍청한 미국인들이 그래요. 왜 미국은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데 다른 나라 가서 싸우느냐고. 다른 나라에서 싸우니까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강한 나라니까 남의 땅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국민이 모르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리고 왜 부자 나라, 한국이 정말 벌 볼 일 없는 나라고 한국이 공산국가가 돼도 괜찮고 별 볼 일 없는 나라면은 공산국가가 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힘의 균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이제 고립주의자입니다. 고립주의자인데 반동적 고립주의자라고 트랜스액셔널 아이솔레이셔니즘이라고 이렇게 나쁜 말을 붙였더라고요. 저런 것들이 어느 상황에서 한 거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4만 명이 미군 주둔 숫자도 지금 다 틀이죠. 트럼프가 물어보세요. 한국에 미군 몇 명이냐 그러면 저 모를까요 정말로. 바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국이 무슨 말하면은 그냥 흔들흔들 하는데 미국 국민들한테 대통령 뽑을 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그러면 돈이에요. 돈, 경제. 두 번째는 지금은 이미 문제입니다. 그리고 외교 정책을 잘 못해요. 세계에서 막 시끄럽게 전쟁이 나요. 그래서 나는 바이든이 싫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 누가 대답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외교 정책에서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에서 외교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7% 그 미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한번 그 미국의 어떤 뭐 B급 학자가, 나 B급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그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하겠대. 그 나는 저걸 보고서 저 사람은 주한미군의 기능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국제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별로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뭐 국제정치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 때 한 1년 정도 미국의 국방부의 부차관보로 있으면서 트럼프의 그 국가안보 정책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제 기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저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한국에서 미군 철수하는 이유가 중국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래요. 중국한테 온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미군이 나가면은 한국이 불편해질 테니까 핵을 만들어라. 핵을 만드는 것을 나는 원치는 않지만은 할 수 없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엘브리츠라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엘브리츠 콜비라는 친구예요. 지금 나이가 46살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친구인데 저 말에 우리나라가 전체가 흔들거리는 것을 보면은 야, 참 그래도 국가는 힘이 세고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엘브리츠 콜비라는 사람은 그 미국 사람 중에서 미국 사람이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 완벽한 안보를 추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Absolute Security라고 그러는데 Absolute Security 조금이라도 위험하면은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 있죠. 건강검진 해봤더니 뭐 당뇨가 평균보다 한 10쯤 높다 그러면 쩔쩔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압이 얼마 높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나요. 이렇게 완벽주의자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 국가안보에 대해서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앞으로 몇 년 있다가 전쟁 나는데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한테 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한테 처음으로 질지 모른다라고 요 며칠 3월 17일 날 자기 뭐 그 트윗에다가 자기 X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America is at great risk of losing a great power for the first time.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질지 모른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콘시퀀스 결과가 올 것이다. 중국한테 진대요. 2027년에 전쟁하면은. 집니까? 예. 제가 이제 저 친구 책을 사실은 뭐 몇 년 전에 이 책 나왔을 때 보고서 한번 해설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책이 그냥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한 것은 그 바이든이 대통령 된 다음에 자꾸 러시아랑 싸우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러시아는 아니다. 오로지 중국하고만 우리가 그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은 챔피언이니까 미국은 뭐를 성취할 게 없어요. 중국은 아직 챔피언이 안 됐기 때문에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미국의 대전략은 그 중국이 무엇인가를 못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에요. 딱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trategy of denial, 거부 전략.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도 올바로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이 책을 한 거의 1년 좀 넘을 겁니다. 제가 이충근 TV 거기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적을 정확히 찍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저 책을 좋게 봤고 그리고 저 책은 예일대학이라는 권위 있는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저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중국한테 미국이 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진다고 지금 지난 3월 달에 얘기했는데 저 2021년 3년 전의 책에서는 미국이 결코 질 수 없는 중국과의 전쟁을 잘 준비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전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뭐 한국계 미국인이죠. 김용교 기자라는 여자 기자하고 인터뷰했는데 한국 핵무장에도 동맹 벗어나면 소용이 없어. 뭐 딱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그 국제정책 전체의 그 불균형을 가져올지 불확실성을 가져올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 핵무장해도 돼. 여러분 지금 한국이 핵무장하게 되면은 당장 핵무장할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핵무장하게 되면 국제정치가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미국에 주적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만이 핵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2019년 10월 10일 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 또 재미있는 얘기한 거 있습니다. 트럼프랑 다른 얘기라. 이거는 2023년 11월 9일이니까 한 반년 된 것이죠. 조은정 기자라는 사람이 인터뷰한 겁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되면은 한국이 돈 많이 내야 될까요?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은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국방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미국이 더 내라고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강력한 입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라고 또 썼습니다. 도무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신이 없는 사람인데 요번에 저 사람이 미국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다음번 국가안보 수석이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저 사람보다는 급이 높은 사람이 훨씬 많다. 국제정치학적으로 저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네. 그도 올바른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면 중국에게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왜? 한국이 돈이 많으니까. 또 지리적으로도 한국은 특히 일본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올바로 하는 사람이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중국하고 싸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못 지켜준대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거가 바로 중국을 지키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이 개념이 조금 허약한 그런 미국 뭐 정치학자도 아닙니다. 그냥 국방부에서 일했던 관리가 한 얘기에 한국 전체가 흔들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동맹관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2달 전에 한 얘기예요. 3달 전에. 저는 우리 동맹과 당당히 함께 할 것입니다. 당당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동맹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과 당당히 함께 할 것입니다. 동맹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렇게 얘기했냐? 얼마 전에 아베 신조는 몇 년 전 죽었죠? 아베 신조하고 아주 가까운 일본의 정치가가 트럼프를 방문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소다로라고 몇 년 전에 일본에 수상을 했던 사람이죠. 참 일본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현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현 일본 총리가 만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지난번 대통령과 지난번 일본 총리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베 신조를 칭찬하더라고요. 신조는 정말 좋은 친구였고 진정으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들을 존경합니다. 일본하고 미국이 동맹인데 왜 이렇게 동맹이 이쁘다고 그래요? 2015년에는 일본이 돈 안 흘리면은 일본에 있는 미국은 철수한다고 트럼프가 얘기했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분석한 걸 봐요. 제임스 주 몰트라는 이제 한국 일본 전문가입니다. 한미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낙관한다. 왜? 한국하고 일본하고 친한 것은 한국하고 미국이 친한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안보 관계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참 한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한미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한다. 저런 것을 보고서 이제 저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0만 명 앞에서 막 흥분해서 얘기한 것보다도. 또 다른 분이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 출신인 플라이츠라는 사람이 한 말, 미국, 한국, 일본 간의 삼국 협력은 윤 대통령에 의해 촉발되었다. 맞아요. 트럼프가 있을 때 윤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문 대통령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있을 때 일본에는 아베가 있었습니다. 아베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트럼프라든가 아까 콜베라는 사람은 전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한국과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 직접 일을 한 사람들이니까 윤 대통령은 미국 방송에서 미한 관계라고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그 괜찮은 지도자라고 본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겁니다. 2016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 나왔을 때 한 얘기예요. 한국이나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지 않는다면 기꺼이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미군 한 명도 안 나갔습니다. 주한미군도 한 명도 안 나가고 주일미군도 한 명도 안 나가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돈을 뭐 몇 배 더 내지도 않았었죠. 트럼프는 아마 저 사람 견해를 따라가는지도 몰라요.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제일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더그 밴도우라는 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 영어 쓰는 거 보세요. 되게 기분 나쁘겠습니다. America's free riders must fight their own battles. 미국에 그 매달려 가는 것들 돈도 안 내고 프리라이더 공짜로 타는 사람들, 공짜로 미국 등어리에 올라붙은 사람들 must fight their own battles. 니네 싸움은 니네가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세미나 할 때 얘기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Rich countries like South Korea don't need our help. 한국같이 부유한 나라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 저 사람 이론은 미국에서 소수파 이론입니다. 미국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미국의 국가 이익도 지키고 그리고 한국도 우리 그러니까 적이 같아서 와 있는 거예요. 적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하와이에서 먹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먹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미국의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것만 침소봉되어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오늘 트럼프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 정말 다큐멘터리에 남는 거 그거는 바로 2017년 11월 8일 날 대한민국 국회 와서 트럼프가 했던 연설에 나옵니다. 바로 그날이 트럼프가 모든 방송 모든 사람들이 다 트럼프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지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대선 승리 1년째 되는 날 그날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 연설문 그중에서 이제 제가 한미동맹에 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북한 김정은 좋아요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번역을 했는데 그 연설문을 그냥 한국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난 속에서 한미동맹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실험을 통해서 강화된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한국 국민들이 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바친 엄청난 희생을 기억하며 존경합니다.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냐면 1953년에 한국에서 전쟁 끝났을 때 그때 미군이 3만 6천 명이나 죽었고 10만 명이나 부상당했다. 그들은 영웅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동시에 한국 사람들, 한국 국민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존경한다. 대한민국은 이 처절한 전쟁에서 수만 명의 용감한 병사들과 셀 수 없는 수많은 민간인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 생애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한 세대죠. 한 세대. 한 생애 동안 대한민국은 완전한 파괴로부터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1960년에 350배입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무역은 1900배 늘었습니다. 평균 수명은 53세로부터 82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주변에 그때 막강한 미국 군사력이 와 있다는 사실을 쭉 열거한 다음에 나는 엄청나게 성공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국과 신이 있는 의리 있는 동맹국가로 함께 남아있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맹 관둔다고요? 이 도시 서울입니다. 이 도시와 이 의사당 국회의사당입니다. 자유롭고 독립된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나라는 강력하게 주권을 가진 자랑스러운 국가로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하고 그 사이에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한참 비판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북한은 미국이 과거에 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국의 나약함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오산이 될 것입니다. 나의 행정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오늘 북한을 향해 말하는 것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게 말하는 것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북한한테 얘기하는데 우리의 경고가 다른 나라들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시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려 들지 마시오. 우리는 공통의 안보를 방어하고, 공통의 안보라는 건 뭡니까? 한국과 미국의 안보죠. 우리의 번영을 공유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의 번영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신성한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혹은 미국의 동맹국이 협박당하거나 공격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미국의 도시들이 파멸의 위협 앞에 놓일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도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협박 앞에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잔혹이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목숨을 걸었던 이 땅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뭐예요? 한국, 미국이 목숨 걸고 지킨 땅이야.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나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한미동맹에 관한 얘기죠. 예, 이게 제가 사진까지 붙여놓은 겁니다. 미국의 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마라.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 대한민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한국 땅에서 최악의 잔혹이 반복되도록 하지는 않겠다. 예. 한미동맹 우습게 보나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정은이가 비전이 있다는 사람이라면요. 예.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가 한 저 북한에 관한 얘기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관한 얘기예요. 9살 소년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반역자라는 이유로 10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일생, 김정은의 위인전에 대해서 조금 잘 몰랐나 봐요. 김정은의 일생에 대해 사소한 사실 하나를 까먹었다고 어린 학생이 교실에서 매를 맞았답니다. 북한 병사들은 외국 사람들을 납치해서 북한이 양성하고 있는 간첩 스파이들에게 외국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한국전쟁 이전 북한의 한 지역은 평양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본산지였습니다. 오늘 북한의 북한의 기독교도 지금 없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북한이 기독교 관련 어떤 책을 들고 있었다. 북한 주민이. 그런 사람들은 투옥되죠. 고문당하죠. 많은 경우 사형까지 당할 정도입니다. 예, 북한이 얼마나 안 좋은 나라라는 걸 정확히 알죠. 트럼프가 저 얘기한 건 나는 사실 그 연설문 듣고 알았습니다. 북한 여인들은 인종적으로 열등한 아기를 낙태하라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열등한 건 뭐예요? 북한식으로. 그리고 이 아이들이 태어날 경우 신생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뒤에 얘기가 나와요. 중국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북한의 아이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북한경일 때 인종적으로 열등하다고 북한이 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물통에 담겨져서 버려지도 있었고 버켓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바켓이라고 그러죠. 북한 병사들은 그런 아이는 순수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죽인대요. 그러면서 중국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북한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믿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너무나도 공포스러워요. 공포가 완벽해서 외국에 노예로 팔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관리들한테 뇌물을 바친대요. 북한 사람이.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서 노예가 되는 게 낫다. 근데 외국으로 나가서 노예가 되려도 북한이 보내줘야 되니까 관리들한테 뇌물 바친다는 겁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살기보다 차라리 노예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북한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는 사형을 당하는 범죄죠.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 그랬대요. 지금 내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나는 짐승으로 살았다고. 북한을 탈출한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자양하는 김정은이를 트럼프가 사랑한다,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에 대해서 한 말이죠.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낙원이 아닙니다. 누구도 가서 안 되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를 하라. 그러면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 함께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될 우리 가족들이 헤어져 사는 거 아닙니까? 자유로운 통일한국을 꿈꿉시다. 우리는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연결되고 사촌이 사촌을 껴안는 그리고 핵으로 인한 악몽이 아름다운 평화의 약속으로 대체될 날을 꿈꿉시다. 예, 통일, 자유통일을 꿈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유통일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강하게 그리고 alert, 그러니까 그 정신 차리고 한국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들은 our eyes, 한미동맹이죠. 북한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게 될 날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한국 동맹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한 얘기를 보니까 우리가 참고해야 될 다큐멘트가 있고 그냥 흘려갈 뉴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트럼프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때 그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 씨, 당신이 왜 이렇게 힘이 센 줄 아시오? 하나님께서 대통령께 그렇게 큰 힘을 준 이유가 뭔지 아시오? 김정은 같은 인간을 도려내라고 그렇게 그 권위를 주신 것이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무슨 한마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오늘 바로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인데 그 미국에 계시는 한국 대사관 말입니다. 한미동맹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화된 협력의 연속선상에서 흔들림 없이 계속 강화되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대사관과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선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민의 그 구미를 맞추기 때문에 야, 나는 이제 다른 나라 도와주는데 걔네들 돈 많이 내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표 얻는 데는 더 훨씬 좋은 일이겠죠. 한미동맹은 핵기반 동맹으로 앞으로 격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보여드린 것이지만은 대한민국에 끝내주는 미국 기지가 있습니다. 평택. 미국 사람들이 그러죠. 세계에서 제일 새 거고 제일 크고 제일 그리고 그러니까 베스트 제일 좋은 그런 미국의 외국 땅에 있는 미국 육군 기지 보세요. 평택 기지하고 중국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그러니까 콜비라는 사람이 주한미군은 중국을 막기 위해서 정신이 없으니까 철군해야 되겠다? 아니죠.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The best 가장 좋고 the newest 가장 새 거고 and the largest 가장 큰 미국의 기지입니다. 외국 땅에 있는 평택이죠. 평택. 제가 그 한번 만든 개념인데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삼지창으로 저 북쪽은 한국, 가운데는 대만, 밑에는 필리핀이라는 동맹을 활용하고 그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지금 올코트 프레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들 또는 이렇게 개념 없는 뭐 학자도 아닌 사람이 한 얘기에 우리나라가 흔들흔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죠. 아주 그 재미있는 미국 아줌마인데 미쳤다고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냐? 철수하죠. 언제 하겠습니까? 중국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날 그때 철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가 되면 미군이 철수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된 다음에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는 어떻게 바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미군이 갈지 안 갈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 받겠다고 가고 돈 안 낸다고 기분 나쁘다고 가고 다 그러는 건 아니죠. 최근에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전달되는 뉴스들이 조금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 그 뉴스를 처리하는 방식들이라는 생각에서 지난번하고 오늘 미국에서 들려오는 그 엉터리 뉴스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뉴스를 잘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기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